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목요일에 만나보는 앵그리 성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앵그리 성태 우리 저 김성태 의원님을 가장 앵그리하게 만들었던 뉴스 뭡니까? 사실상 뭐 국내 정치에서는 뭐 그렇게 화나게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뭐 이재명 대표야말로 뭐 늘 일상적이니까 그건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아무래도. 오. 예? 예. 그렇게 동맹관계인 그 국가에게 예. 또 엄청난 관세와 또 경제적 불이익을 안겨주려고 하는 그 뭐 여러 행태에 대해서 예. 이 분노죠 이거는. 오. 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대통령을 그렇게 그냥 예.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망가뜨리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 미국을 위해서 그게 진정 미국을 위한 길인지 그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을 위한 길인데 예. 미국을 위한 길인 것처럼 비춰지는 이 국제사회의 인식이 예. 대단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앞으로. 이게 하나고 예. 사실상 두 번째는 별로 크게 하나지는 않지만은 예.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찾아간 그런 부분 과연 이 타이밍인가? 그래 해볼까요 그러면? 예, 이 타이밍이 저는 타이밍상 이게 이미 보수 우파적인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예. 상당히 크게 지금 결집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물론 지금 현재 투톱 체제가 그런 지지를 뭐 그대로 공고히 유지하면서 앞으로 중도 뭐 그런 무당층까지 이렇게 이제 확장하면서 예. 만에 하나 있을 이제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것은 뭐 지극히 온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예. 정치는 이게 이제 타이밍의 또 예술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보수 우파의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나 MB 이런 예. 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결집을 시도하면서 우리들만의 방식의 대화와 우리들 방식의 어떤 그런 전국 상황을 지금 현재 판단해 보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상대는 또 상대대로 결집이 되면서 그런 지금 상황은 뭐 조기 대선 어떤 전국의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빡세게 붙어버리면 초장에 예. 일찌감치 붙어버리면 지금 현재 보수 진영 국민의힘에서 결코 유리한 그런 대선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원님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시고 주도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잖아요. 탄핵 주든 저는 그때 최순실 국정조사 예, 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었죠. 예. 자 그런데 권성동 뭐 지금 대표는 예, 예. 뭐 보사위 위원장으로서 탄핵 소추 예. 위원장을 맡은 거고. 그러면 지금 전략적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 조기 대선 현실화 그림으로 읽힐 수가 있고 상대한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래요. 예. 그럼요. 그 중도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별로 도움 안 된다고 그럼 보시는 윤석열 거죠? 대통령 측근들 뭐 이렇게 매를 통해 가지고 예. 자신은 계속 복귀한다 그러고 예. 또 어떤 경우든 뭐 윤심에 의해 가지고 예. 뭐 지금 국민의힘이 좀 좌지우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일단 좀 나오잖아요. 예. 그거하고도 안 맞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선거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왜 이 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만일 최상목 뭐 대행이 저 마을의 헌재 재판관을 갖다가 임명을 해버리면은 틀림없이 변론갱신 절차를 통해서 이 시간을 좀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기 대선으로 가면은 상황이 별로 좋을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왜 국민의힘 집권당 그 투톱 체제가 박근혜 대통령은 나중에 진짜 만에 하나 조기 대선 판이 온다 하면은 선거 막판에 진짜 우리 보수 우파적인 지지층을 공고히 다지면서 결집을 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그때가 써야지. 더군다나 대구 경북 TK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지지 기반인데 예. 그때도 넣지 않죠. 이게 타이밍을 왜 지금 잡냐 이거죠.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러면? 뭔가 뭐 급했나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뭔가 말 조기 대선이 온다 그러면은 예. 또 자기도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인식하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투 건수 중에 누구요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잖아요. 예. 검사 지금의 정청래 의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을 아프게 해서 너무 죄송스럽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죄송스럽다의 의미는 그렇게 이제 그냥 8년 만에 예, 아마 예.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상황일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인간적으로 미안한 그 마음, 그 소외를 예. 뭐 그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또 예. 물론 그걸 공식적인 자리 뭐 어떤 이런 면담 자리보다는 예, 두 예. 분이 약간의 뭐 스탠딩 형식이라도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예. 뭐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알겠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공식적으로 예.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미안한 마음을 예. 토로하는 뭐 그걸 선택했으니까 예. 그건 그분의 생각이죠. 의원님 예.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에 조짜도 못 끝내고 뭐 전략기획 부총장 인터뷰 보면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지금 보면은 언론 보도 보면 뭐 예비 후보가 10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사람은 6, 7명 되는데 예. 실제로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10명도 넘는다. 근데 지금 현재 판세로 보면 불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이. 정확하게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죠. 근데 이 불리한 판에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뛰어들라는 이유는 뭐예요? 뭐라고 보세요? 한마디로 자기 장사하는 거죠. 어. 특히 내년 6월 1일 또 강력 지방선거가 있어요. 예, 있죠. 예? 그걸 앞두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올림으로써 예. 어느 한 지역에서 자신이 선택받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니까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지금 야당 돼도 내가 대선 이후에 당권만 잡으면 내년 공천권까지 내 거야 뭐 이런 거요? 또 당내 쪽에 네. 또 당권을 또 통해서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그 공천권을 갖다 획득하기 위한 그런 쉽게 말하면 작업에서 나도 대선 후보로서 이렇게 또 당내 예. 조기 대선이지만은 그렇게 후보 단일화를 위하고 뭐 어떤 과정에서 내가 역할을 했다.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당 대표를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은 예. 그렇게 해서 또 인지도 또 뭐 자신의 역할 강조 이런 측면에서 뛰려고 하는 선수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10여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대통령이 다른 뭐 탄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비춰지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예. 이게 뭐 10여 명이나 이게 뭐 연불보다는 제밥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겉으로는 대통령 자제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무슨 이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높이려고 그래요. 그걸. 알겠습니다. 높일 때가 있는 거지. 예.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거죠. 예. 겉으로는 이제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됩니다 이러지만 속으로는 아 조기 대선 열려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의원님 예. 이 조기 대선이 열리면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표명과 메시지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정말 제일 중요하죠. 예. 아니 왜냐하면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따르면 최근 친윤 인사들이 구치소 접견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땡땡땡이 대통령 돼야 된다. 국민 추대 후보로 갈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하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경선에 개입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가장 실질적으로 큰 위기는 만일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만일 조기 대선판이 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가동되고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겁니다. 리스크. 네. 변수를 두 넘어서 번째는 리스크.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의한 윤심이 반영돼서 선출되는 예. 쉽게 말하면 조기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면은 이거는 더 큰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요? 그냥 저요?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야말로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정치를 좀 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예. 앞으로 민주당 내 상황이 어떻게 되고 또 뭐 3월 26일 날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예. 또 1심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징역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이게 대법 쉽게 말하면 상고권이 있는 거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조기 대선 후보 지위는 어떤 경우든 불변입니다. 예. 이 불변을 갖다 상수로 두고 예. 그럼 누가 이길 것인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그 판단을 갖다 윤심이 작용한 그런 후보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
뭐 윤석열 대통령을 또 면담하는 그런 뭐 사람들의 일부 입에서 강찬호는 물론 중앙일보 논설을 위한 이야기지만 이미 누구까지 낙점됐다 했다 그러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대단히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의원님의 앵그리의 이 강도가 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국민의힘은 85일 안에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대통령 배신할 것. 이렇게 썼거든요. 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의원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복수의 하신이에요. 이재명 대표가요?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그때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작년 4월 총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전멸시켜 버렸잖아요. 그런 게 정치적으로 복수거든요. 어제 본인이 한 거는 7명이고 대부분 당원들의 뜻이었다. 어제 그렇게 얘기하긴 했어요. 그건 뭐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분위기가. 그렇지만 이제 지금 국힘에서 이제 윤석열 저는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불행한 사태를 맞이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5년 만에 다시 박근혜 대통령 전 이 탄핵을 당한 그런 당으로서 5년 만에 이렇게 다시 정권을 되찾는 그 기회는 하늘이 준 기회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다시 이런 불행을 맞이하는 그런 바보 같은 정치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자신들은 자성과 방성 성찰로서 그럼 지금까지의 당정 관계가 잘못됐나? 안 그러면 대통령 주변에 관심 몰입이 붙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통치 행위라 그러지만 극단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국정 왜 정치를 실종시켰는가 여기에 대한 통철한 반성을 그런 내적으로 이미 자정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지금 보수 우파적인 결집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예요. 이 견제가 마치 그냥 모든 걸 정당화시키고 당위성을 확보해 주는 그런 선물은 아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뭔가 국민의힘 내적으로는 큰 오판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봐요. 윤석열 말 조기 대선이 오면은 윤석열 지금 옥중에 있는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서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재명 대표하고 그럼 답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럼 말 조기 대선판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선출된 후보가 옥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됐습니다. 억울하게 헌재에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후보로 섰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도 무당층에게 우리를 표를 확장시켜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불을 지르고 있는 건데 일정 부분 제가 볼 때는 헌재 만일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뭐 주자들이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고 자기 목소리가 나올 거다. 그 이야기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비꼬아 쌓인 거죠. 제가 앞서 말씀하실 때 간신 몰입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누군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알아서 알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북콘서트 했거든요. 거기 이제 질문 중에 친윤 인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대통령 자주 만나고 그걸 자랑하고 다녔던 분들 맞지 않나. 그 시간에 직언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대표도 이 사람들은 누군지 실명은 얘기 안 했거든요. 의원님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자주 만나고 안 가도 뭐 자주 들랑갈랑 그러면서 술도 마시고 또 뭐 저녁 먹다가 불려가면은 가서 뭐 오랜 시간 같이 지내고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에 또 여야 관계에 있어서 뭘 고민하고 뭘 걱정하고 있는지 뭘 또 분노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획 같은 그런 극단적인 통치 수단을 이렇게 동원하려고 하는 말낌새가 보이면은 자기 목이 날아가더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충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런 상황이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현이나 이런 뭐 그런 예. 사람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국방장관 몇 개를 하니까 예. 이런 사람이 알겠습니다. 가지고 말이야 대통령이 만반의 준비 겸 준비 다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 드려볼게요. 최근에 저 기사 읽다 보셨겠지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예. 건지법사 압수수색, 이철규 의원의 아들의 마약 입건, 마약 관련, 장지원 의원 성폭행 의혹, 이거는 당사자가 강력 부인합니다만 어쨌든 이 대통령 부부와 가까웠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법 기관의 어떤 수사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며칠 상간에 이거 우연입니까? 아니면은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 중이런 것과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뭐 의원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은 예. 다 뭐 건별로 상황 예. 내용은 또 다 다른 거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패키지로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은 예. 이게 이제 정권 말기 현상 중에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권력누수 현상. 이게 쉽게 말하는 권력이라는 게 참 한편으로는 좋지만은 맞아요. 권력이 끈 떨어지고 권력이 없어 날아가면은 예. 제일 비참한 말로가 또 권력입니다. 예. 그래서 권력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곳에 정치인들은 두는 게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첫건으로서 호가호위했던 그런 세력들의 일부가 예. 뭐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연루가 되고 또 예. 뭐 또 문제가 터지는 부분에 대해서 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장재원 지금 의원 예, 예. 같은 경우는 저는 사생활의 영역인데 예. 어떻게 해서 9년 전, 10년 전의 내용이 저렇게 저런 식으로 또 본인은 전혀 지금 현재 뭐 학관 물증도 이렇게 나온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저렇게 저런 이제 알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그런 예. 아마 부분에 일정 뭐 동정도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본인이 강력 부인하니까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의 뭐 수사로 밝혀지겠죠. 그렇죠. 예. 그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죠. 여기서 앵그리 성태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